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오늘 서부 시간 저녁 6시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LA에서 동일범에 의한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 중 2명이 아시안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인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AAPI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메시지 캠페인 구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를 위해 무상지원금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의 6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 전면 의무화가 결국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무료 백신 접종 두 번째 행사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접종 예약을 한 분들 외에도 워크인도 받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는 6월 18일 캘리포니아 컨츄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이 5월 3일부터는 영사 민원 수수료 지불을 위해 현행 현금과 함께 크레딧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 올여름 로컬 가솔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업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들이 곧 정식 승인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7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성인 기준 37%를 넘어서며 조금씩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당시 최악이던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는 자신감 속에 취임 100일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가 현지 시간 30일 문을 엽니다.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샌디에고 시월드 등 미 서부의 대표 놀이동산도 속속 재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29.5%, 18살 이상 성인은 37%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시화된 겁니다. If we go down much more, which I believe we will as we get more people vaccinated, then sooner rather than later you're going to see more liberalization of the guidelines.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며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도 5만 명 선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6%가량 줄었고 하루 사망자도 700명 선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는 자신감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미국 가족 계획으로 아이들의 유치원 무상 보육과 유급 가족 휴가, 보육료 지원 등 가족과 아동 복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What you'll hear the president say tonight is that we really have a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right now to seize the moment, to make these investments, to really not only create jobs, but create jobs for the long haul.
취임 직후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안과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8일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 열리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위험이 가능성으로 위기가 기회로 좌절이 강인함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사전 공개한 연설문 발췌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나는 한 세기 만에 최악의 대유행,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취임 100일을 꼭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100일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린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공정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언급하며 이 일자리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에서 잊히고 뒤처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 향후 몇 년 동안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의 경제 성장을 더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에서 동일범에 의한 3건의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 중 2명이 아시안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총격 사건이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 범죄인지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LAPD는 어제 새벽 LA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에서 2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가 초래됐는데 이 중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 등 피해자 2명이 아시안이라는 점 때문에 증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새벽 불과 30분 동안에 5군데를 돌아다니며 여러 명에게 총격을 가한 후 경찰과 도주국을 벌이며 결국 플러튼 지역 91번 프리웨이에서 경찰과 대치 중 수화팀의 대응 사격으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49살의 남성 칼로스 로페즈로 밝혀졌으며 용의자의 집에서는 AR-15 반자동 라이플을 비롯한 다량의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용의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를 위해 무상지원금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의 6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AAPI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메시지 캠페인 구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한인회관에서 열린 푸드뱅크 행사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정보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입니다. 가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를 위해 무상지원금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의 6차 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careliefgrant.com으로 하면 되고 접수 마감은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동안 5차례 신청자를 받아온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그랜트 프로그램은 이번 6차로 프로그램이 마감됩니다. 무상지원금은 가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대상 사업체의 2019년 과세년도 연간 매출에 근거해 현금 지급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그랜트 액수는 적게는 $5,000에서부터 시작해 최대 $25,000까지 지급됩니다. 그랜트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연매출 $250만 이하인 업체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소여야 하고 해당 업소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업이 일시 중단됐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소여야 합니다. 연매출이 $10만 이하인 경우 지원금 $5,000를 받게 되고 연매출 $10만 $100만 사이는 지원금 $15,000, 그리고 연매출 $100만 $250만 사이는 지원금 $25,000를 지급받게 됩니다. 1, 2, 3, 5차 접수에서 신청했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6차 접수에서 등록됩니다. LA시 의회가 28일
AAPI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메시지 캠페인 구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사지구 니티아 라만, 12지구 졸리, 그리고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LA 시사나 인권과 평등 부서가 AAPI 커뮤니티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 메시지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케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안티 AAPI 음모론으로 인해 AAPI를 향한 폭력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LA시 당국은 미주의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아시안을 향한 혐오 발언 또한 규탄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28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푸드뱅크 행사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정보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년층임을 감안해 시니어 주민들에게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푸드뱅크 행사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카운티 홀리비셸 슈퍼바이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8일 계란, 딸기,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등의 식료품 그리고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정보가 수록된 소책자와 소형 알람을 푸드뱅크 행사에 모인 200명의 한인 시니어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리얼아이디 전면 의무화가 결국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리얼아이디의 시행 일자를 오는 2023년 5월 3일로 19개월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주정부의 차량국들에게 리얼아이디 면허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 리얼아이디 시행일자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두 번째 리얼아이디 시행 연기입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시설 출입 시 리얼아이디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초 전국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주정부 DMB들이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거나 이용이 제한되면서 올해 10월로 1년 미뤄졌다가 또다시 추가 연기된 것입니다. 한편 리얼아이디 방안은 9.11 테러 이후 신분증 발급 요건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마련된 후 현재까지 전국 50개 각 주정부들이 발급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 두 번째 행사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접종 예약을 한 분들 외에도 워크인도 받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도 실시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목요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육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 29일 접종 예약을 한 한인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증을 지참하고 내일 행사장을 찾으면 됩니다. 비영리단체인 커뮤니티 클리닉 MCC에는 이날 행사를 위해 백신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접종 예약을 미처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워크인으로 행사장을 찾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워크인 하셔도 되고요. 이번 목요일 29일 날은 우리가 초이스를 드립니다. 모더나를 맞으려면 맞으시고 존슨은 아시면 존슨도 하고 존슨은 한 번 맞는 거고 모더나는 두 번 맞기 때문에 초이스가 있고요. 아무나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 아무나 오시면은 우리가 백신을 우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미비자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도 무료로 실시합니다. 코비드 테스트는 아무나 받을 수 있고요. 워크인을 할 수도 있고 저번 주에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맞은 분들 다시 와서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워크인이니까 코비드 테스트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드리고요. 아시지만 이제 코비드 테스트하고 백신 카드도 같이 갖고 다녀야지만 어떤 데는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에게는 고급 천 마스크도 나눠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29일에 이어 5월 6일, 5월 13일에도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테스트를 무료로 실시하며 백신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 올여름 로컬 가솔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전국 탱크 트럭 캐리어 라이언스 트로랩으로 부사장은 트럭 운전사 부족 상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배송 수요가 급팽창하면서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 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5월 3일부터는 영사민원 수수료 지불을 위해 현행 현금과 함께 크레딧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민원인이 수수료 지불을 위해 반드시 현금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총영사관 측은 카드 사용은 $10 이상의 수수료 지불 시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는 6월 18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골퍼들을 배출하며 미주 한인사회 메스터스로 불리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41회째를 맞은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는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위리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샷건 방식의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일반 핸디캡 12까지입니다. 그동안 핸디캡 5 이하의 프로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해왔던 대회 방식을 개선해 일반 핸디캡 12까지로 한인 골퍼들의 참여 문호를 넓혀 명실공히 아마추어 왕중왕전 골프 대회로 개최됩니다. 참가 부부는 18세 이상이 참가하는 일반부와 60세 이상이 참가하는 시니어부 그리고 여자부로 나뉘어 한인 골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박흥률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입니다. 여자부의 경우 지금 작년이나 일반부에 비해서 약간 예약률이 저조한 편인데요. 여자부의 경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고맙겠고요. 지금 신청 상황은 한 30-40%가 벌써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두르지 않으시면 나중에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영예의 백상 트로피와 LA와 인천 왕복 항공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부문별 준우승자에게도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홀인원 상에는 제네시스 차량 2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에서요 특별히 차량 1대가 아니라 2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홀인원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골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을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비테이셔널, 그러니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김태훈 선수가 행운의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함으로써 제네시스 차량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장타상과 근접상도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국일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과 후원업체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대회 규칙은 백상배 전통에 따라 USGA 룰과 로컬 룰이 엄격히 적용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홀마다 마커가 배치됩니다. 참가비는 그린피와 카트, 디너를 포함해 $125입니다. 신청은 이메일과 전화, 우편으로 받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 323-620-6721번으로 하면 됩니다.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는 M&L 홍재단과 제네시스, 뱅크 오브 호비 특별 협찬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슬라우스 에비뉴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4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오늘 9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 다시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역시 정체 이뤄지고 있고요.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1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7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가필드 애비뉴 구간 3마일대로 카플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센트럴 애비뉴부터 일반 레인 쪽 13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핫손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9마일에서 15마일대로 일반 레인 쪽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알라미다 스트릿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9마일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콜드워터 캐년 애비뉴 사우스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서행되고 있고요. 특히 40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15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는 지정 생존자가 없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연설을 할 때면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중대 재난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지정 생존자 1명을 정해 다른 곳에 있게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인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장관이 예년과는 달리 연설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연설을 볼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유고시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상원의장 대행 패트릭 리히 의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 다음 순서인데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옐런 장관이 사실상 지정 생존자가 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 포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하원 의원 전부와 연방대법관 모두가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초청되며 의원들은 손님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의원들 참석이 200명으로 제한되며 손님도 부를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사실상 국정연설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1월 상하원 의원 앞에서 국정연설을 하는데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경우 1월 20일에야 취임하기 때문에 상하원 합동연설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장이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다수 여당의 지도자가 된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오늘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과 어조의 변화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끊임없는 분열과 분노, 인종적 적대감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미국인이 다 잘 잠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는 또 정치는 우리의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힘을 합치는 곳이어야 한다며 끝없는 당파 싸움의 장이나 바닥이 안 보이는 혼란 구덩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이 아닌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닫기 위한 100일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많은 미국인은 차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길 바랐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 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앞에 두고 대국민 합동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가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미국 앞에 놓인 도전 과제로 본다며 중국 견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방송사 뉴스 앵커들과 만나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가 이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며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군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21세기에 가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과학, 기술, 모든 범위의 다른 이슈들에서 일들이 매우 빨리 변화한다며 의문은 미국이 가진 특별한 재능인 민주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독재 국가와 겨룰 수 있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데 내기를 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내기를 걸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를 위해 미국 내 공감대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특히 의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밝힐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포함해 4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제안한 가운데 이 지출안이 의회에서 50대 50 동수인 상원, 특히 공화당의 동의를 얻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처리하고 싶고 공화당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과 세계가 변곡점에 있고 크게 가야 할 시점이라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미래 계획을 발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의회 연설이 열리는 이날 보수 성향 논객인 라디오 진행자 댄 본지노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화당 의원들과 유권자들에게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와 다른 모든 것을 근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마도 가장 적절한 시기는 2022년 중간선거 직후일 것이라며 그것은 내 의견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선거 직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선거를 잘 치른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한 자릿수 차이로 박빙 우세인 상태이며 상원은 양당 의석수가 같고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민주당이 가까스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슬아슬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되찾을 강력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하원의 전 의석과 상원 의석 중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아파트에서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대선과 이후 불복 소송의 소용돌이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줄리아니 전 시장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배후 조종 의혹에 관한 수사가 고강도로 재개됐다는 신호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맞상대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부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연루를 주장하는 녹음 편집본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국회의 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줄리아니 전 시장이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의 경질을 마쿠에서 주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맨해튼 연방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인인 밥 코스텔로는 줄리아니는 이런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들이 곧 정식 승인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늘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이들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곧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식 승인을 받을 때는 주로 안전을 관찰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며 최소 1회 접종군 백신을 맞은 1억 4천만 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에서 틀림없이 안전은 정말로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 식품의약국 FDA가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 기관은 안전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표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제약 계열사 얀센 등 세 종류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모두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약품을 쓰라는 뜻이고 잠재적이고 알려진 약품의 이익이 잠재적이고 알려진 약품의 위험을 능가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정식 승인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백신 저조사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이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1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주문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가 폭증하면서 부족한 산소 공급 관련 장비와 환자,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6일 미국이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 가능할 때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아직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한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해결이 미 무역 정책의 전형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세추리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국제기구에 다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해당 사례로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합의를 꼽았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LG가 SK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양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SK가 LG에 배상금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 대표도 양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가 두 한국 기업의 중요한 분쟁 해결을 도왔다며 이 해결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자로서 이들 기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에서 믿음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결정한 지 1년 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며 이는 연준이 지원을 줄이기 전에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는데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작년 3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에서 0.00에서 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연방금리 목표 범위를 0.00에서 0.25%를 유지키로 했다며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위원회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이르고 물가 상승률이 2%를 적절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 2%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2%에 잘 고정되도록 일정 기간 동안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 늘어나 35회 분량까지 생산되면서 한국에 이득이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개발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발언 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을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생산이 늘어난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추가 계약했다고 밝힌 4천만 회 분량을 포함해 6,600만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 수준인 200만 회 분량이 들어왔고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 분량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사인 CEO는 유럽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Also ich finde es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 사인 CE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차 접종을 받아야 감염 예방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매년 또는 18개월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청년층과 중도층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이 최근 도로 한국당 논란으로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내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과거로 가는 퇴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 성과로 내부 갈등 없는 당 운영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로 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탄핵 부정론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행보 재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오로지 국민 중심의 행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권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당 내부의 공개 비판도 처음 나왔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 전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 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익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냐 변화와 혁신의 길이냐는 갈림길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회 인준 절차를 앞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부동산, 가상화폐 등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총리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 총리 공백 상태인 만큼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수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며 자칫하면 항상 투기 세력들의 어떤 뒤를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촉발한 가상자산 논란을 놓고도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약 한 300만 가까이가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니까. 정부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안마다 교통정리에 나서며 취임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첫 회의부터 파행한 겁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된다 안 된다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국정무능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총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여당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한 겁니다. 일단 여야는 다시 논의를 재개했지만 장외 공방만 계속하며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과 4일로 예정했던 청문회 개최도 불확실해 국무총리 공백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결국 이번 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탓 공방만 벌인 탓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까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할지 여부입니다. 이미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때부터 최대한 넓게 보상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국가가 이 행정명령이나 다른 일로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을 비롯한 현실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 통과만 외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다른 민생 법안과 종합심사하자는 민주당과 손실보상법만 우선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의 장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한 번 정치권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4.55포인트, 0.48% 하락한 33,820.38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54포인트, 0.08% 떨어진 4,183.1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19포인트, 0.28% 하락한 14,051.04 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안 등을 주목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주요 실적 발표를 확인할 때까지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거의 6주의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92센트 오른 배럴당 63.8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3월 17일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사태의 악화에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고 글로벌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것이 유가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글로벌 리서치 매니저는 마켓 워치에 원유 시장의 관심은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인 상태와 원유 수요 회복에 맞춰져 있다라며 특히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시즌에 돌입하면서 강세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비오나르 톤하우젠 원유 시장 대표는 시장은 올해 여름으로 갈수록 글로벌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나 다른 기관들도 하반기 원유 수요에 대한 낙관론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며 가격도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소폭 늘었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유가 강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23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9만 배럴 증가한 4억 9,310만 7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1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9만 2천 배럴 증가한 2억 3,507만 4천 배럴로 정제유 재고는 334만 2천 배럴 줄어든 1억 3,904만 9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재고가 20만 배럴 증가하고 정제유 재고는 1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고통을 겪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올해 1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는 오늘 발표한 실적 자료에서 1분기 매출이 1,500억 5,700만 위안, 한화로 약 25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폭의 매출 감소에도 6천억 달러 규모의 특허 사용료 수입 등에 힘입어 순이익은 168억 4,700만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26.6%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외형적 성장의 지표인 매출이 지난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작년 4분기 매출은 2,182억 4,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의 분기별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데에는 미국의 제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차례에 걸쳐 강화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는 작년 9월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스마트폰에서부터 랩탑, 태블릿 PC, 이동통신 기지국,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인 남가주 지역, 목요일은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7, 8도가량 더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은 90도를 웃도는 곳도 있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목요일인 전날보다 낮 기온 2, 3도가량 더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반짝 더위의 기세를 이어갑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이번 더위의 기세는 꺾이겠고, 일요일에는 잠시 예년 기온대를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87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90도, 밤 최저 5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3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부장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